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자, 이제는 그전에 제가 다른 프로그램을 쓰다가 이제는 줌을 활용을 해서 강의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외국 저널을 보다가 우연히 이제 월스트리트를 보고 있는데 이 뉴스가 나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아마 못 하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오픈 채방을 운영하면서 잠시 강의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7월 말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파월 연준 의장이 재임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대체 되는 누군가가 나타나야 된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라이 블레이너드. 이 사람이 누구냐면 2017년에 트럼프 정권이 이제 들어오고 나서 제넷 앨런 그 누님 대신해서 가장 유력한 후보였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기사거리가 쭉 나는데 우선은 상원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원에서는 대신에 파월 연준 의장을 지지하고 월스트리트 저널 여기에서 경제 관료 한 4명한테 리서치를 해보니 3명은 파월 연준 의장이 안 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 끝에 제일 마지막 끝에 어떤 기사가 있냐? 만약에 파월 연준 의장이 안 되면 시장 충격은 어느 정도 클 거냐라고 생각하니까 우선 시장은 파월 연준 의장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새로운 라엘 누님이 매파적 성격인 줄 알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매파적 성격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비둘기파적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발언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발언이 뭐냐면 2017년 발언입니다. 2017년. 2017년 자넷 애들을 대신해서 어떤 파월 연준 의장과 지금 어떤 토론 배틀을 할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라엘 누님께서 말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비둘기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둘기파. 이 사람은 어떤 일시적인 용어를 잘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락했다.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비둘기파적 성향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추가금리 인상에 신중을 해야 된다. 2017년 내용이 2017년 내용. 당연히 2017년 당시에 여러 가지 지수값을 보여주면서 제가 알려드려야 되지만 우선은 이분의 어떤 정치적 성향, 금융 관련 성향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2017년 당시에 이분이 발언을 했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축소 정책을 신중히 펼치고 되어 있죠. 정확하게 비둘기파적 성향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상업용 부동산의 자산 버블 리스크는 아직 크지 않다. 즉 만약에 라일 누님께서 내년에 파월 연준 의장 대신에 연준 의장이 되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준금리를 쉽게 못 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성향상 완전 비둘기적 성격이에요. 비둘기적 성격. 대신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너무 비둘기적 성격이 아니고 원래 매파적 성격도 강한데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비둘기파적 성향으로 갔던 거예요. 파월은. 근데 이 라엘 누님은 완전한 찐 비둘기파예요. 찐 비둘기파.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가 될까요? 파월이 될 그 확률보다는 라엘 누님이 될 확률이 높아요. 라엘 누님이 될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파월 같은 경우는 누가 뽑았죠? 트럼프가 뽑았어요. 트럼프가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났으니 전 정권의 흔적 지우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 라엘 누님이 연준 의장이 되면 내년 2월부터는 엄청나게 시중에 돈이 또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시장에서는 어떤 기준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우려는 사라지고 오히려 IT 관련 주가 수혜주가 되면서 급등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보에서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엄청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만약에 이 라엘 누님이 됐다는 가정하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라엘 누님은 정확하게 비둘기예요. 비둘기파죠. 비둘기. 그러면 우선은 IT 관련주가 뜨겠죠. IT 관련주가 뜨고 인플레이율은 더 올라가겠죠. 인플레이율은 더 올라간다. 그럼에도 비둘기파적 성향을 띈다. 어떻게 해서든. 웬만해서는 기준금리를 안 올린다. 웬만해서는 기준금리를 안 올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선은 내년 1월부터는 뭐가 되죠? 그 법인세 15%. 법인세 15%가 시작되잖아요. 이게 시작됐기 때문에 어차피 라엘 누님이 돼도 인플레율이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 법인세 15%까지 계산을 하면 결국에는 인플레율은 안 올라가. 인플레율은 안 올라가요. 오히려 내년 되면은 올해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GDP가 내려갑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내년에는 GDP가 올라간다고 나왔거든요. 내년 22년에는 한국이 더 GDP가 좋다. 올해보다. 왜? 백신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이 델타 변이 때문에 이게 수정이 됐어요. GDP가. 내년은 올해보다 더 안 좋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우선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것들이 주는 추가적인 요인은 어떤 호재라고 할까요? 그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쉽게 기준금리가 안 올라가니까, 기준금리가 안 올라가면, 보합이거나 안 올라가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거는 주식으로는 IT 관련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죠? 부동산. 부동산은 또 뜬다. 또 뜬다. 부동산은 또 뜬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제가 이렇게 섣불에서 우선은 영상을 남겼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제가 대본 없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말을 버벅거리더라도 따뜻한 어떤 마음으로 저에게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